13조 먹튀당했다. 푸틴의 배신.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딱 10분만 집중해서 보십시오. 북한 김정은이 푸틴이라는 노련한 사냥꾼에게 전 재산 13조 원을 사기당하고 지금 왜 파산 직전에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13조를 퍼주고도 고물 쓰레기만 받아온 기막힌 사연부터 우리 청년들의 목숨값이 어떻게 공중분해되었는지, 그리고 이 비극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어떤 기회가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13조 6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이 돈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1년 내내 전 국민이 먹지도 쓰지도 않고 벌어야 하는 총 생산의 무려 30%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의 3분의 1을 이름도 생소한 남의 집 싸움에 갖다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래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이 말도 안 되는 영끌 베팅을 감행했습니다. 단순히 남는 무기를 넘긴 수준이 아닙니다. 자국 전방 탄약고를 텅텅 비워가며 예비 포탄까지 싹 다 긁어모아 화물 열차에 실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안방 금고를 열어 집 문서와 비상금까지 몽땅 털어준 셈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을까요? 북한 내부 사정은 사실 파산 직전입니다. 돈줄은 막혔고 충성 자금은 말라붙었죠.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러시아라는 도박판에 올인을 한 겁니다. 북한의 정예 병력 2만 명도 함께 보냈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어린 청년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전쟁터로 실려갔습니다. 김정은은 이들의 목숨값과 무기 대금으로 연간 수십조 원의 수익이 들어올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굶주린 나라의 숨통이 한 번에 뚫릴 거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나 푸틴 같은 노련한 사냥꾼이 차려놓은 밥상은 절대 공짜일 리가 없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13조 원어치의 물자가 국경을 넘는 순간 김정은의 손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영수증 한 장 받지 못한 채 일단 퍼주기부터 한 것이죠. 우리는 혈맹이니까 나중에 다 챙겨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액의 물자를 받아 챙긴 푸틴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맙다고 넙죽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푸틴은 이미 김정은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그토록 원했던 보상은커녕 상상조차 못한 쓰레기 더미가 북한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 13조를 주고받은 결과물이 고작 이것뿐이라고요? 도대체 러시아는 북한에 무엇을 보냈기에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힌 걸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가짜 보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조 원이라는 전 재산을 갖다 바쳤으면 최소한 그 절반이라도 실속 있게 챙겨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김정은이 받아든 성적표를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무려 마이너스 88%라는 경이로운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1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1만 2천 원만 돌려받은 꼴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 황당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생색내며 보내준 보따리를 열어보니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득했기 때문이죠. 보따리 속에는 소량의 식량과 석유, 그리고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낡은 방공 시스템이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군조차 쓰지 않고 창고에 처박아뒀던 구형 전투기 몇 대가 전부였죠. 전문가들이 이 모든 물건의 가치를 꼼꼼히 계산해보니 겨우 1조 6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13조 원어치 최신 포탄과 정예 병력을 내주고 고물상에서나 볼 법한 폐기물들을 받아온 셈입니다. 굶주린 주민들을 뒤로하고 곳간을 통째로 비워보냈는데 정작 돌아온 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생색내기용 물자뿐이었습니다. 더 기가 차는 사실은 현금 약속입니다. 러시아는 물건 대신 두둑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의 경제 지표 어디를 봐도 외화가 유입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정산 내역도 없고 송금 기록조차 없는 유령 같은 거래였던 겁니다. 입으로는 혈맹이라 부르며 형제처럼 굴더니 정작 돈을 줘야 할 때는 지갑을 꽉 닫아버린 푸틴의 속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김정은은 대체 왜 이토록 불리한 거래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사실 김정은은 이까짓 고물 전투기나 식량 몇 톨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가 13조 원이라는 거금을 잃고도 포기하지 못하는, 아니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금지된 기술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술을 향한 김정은의 집착이 결국 푸틴이 파놓은 더 깊은 함정으로 그를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과연 푸틴이 김정은의 코앞에 매달아 놓은 그 치명적인 미끼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3조 원이라는 전 재산을 날리고도 김정은이 웃으며 푸틴의 손을 잡았던 진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식량 몇 톨이나 고물 전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노린 건 러시아 금고 깊숙이 숨겨진 마법의 지팡이, 즉 최첨단 군사 기술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 위성,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탄도 미사일 기술이죠. 이 세 가지만 손에 넣으면 북한은 단숨에 체급을 키워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괴물이 됩니다. 김정은에게 13조 원은 이 대박 꿈을 사기 위한 로또 번호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푸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정보요원으로 살아온 여우 중에 상위호입니다. 푸틴은 김정은이 무엇에 목매고 있는지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달콤한 말로 도와주면 다 주겠다며 북한의 무기와 병력을 쏙쏙 뽑아갔죠. 정작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자 푸틴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위성 사진을 아무리 뒤져봐도 북한 군수시설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라며 어깨동무를 하지만 기술이 담긴 금고 열쇠는 절대 내주지 않는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기술을 주는 순간 북한이 더 이상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을 쥐고 있어야 김정은을 계속 사냥개처럼 부리릴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소중한 패를 넘겨주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은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도 알맹이는 하나도 못 챙긴 채 빈손으로 쫓겨난 꼴이 됐습니다. 13조 원이라는 거금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동안 정작 김정은의 뒤통수를 때린 건 기술 미지근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잔혹한 건 돈과 기술은커녕 러시아 전장으로 실려간 우리 어린 청년들의 목숨값마저 푸틴이 가로채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했던 거액의 월급이 북한 병사들의 손에 단 한 푼이라도 쥐어졌을까요? 그 비참하고도 더러운 돈 잔치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아마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겁니다. 여러분, 돈도 못 벌고 기술도 못 받았다면 최소한 목숨 걸고 싸운 우리 병사들 월급이라도 제대로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은 파병을 결정하면서 아주 치밀한 돈놀이를 설계했습니다. 러시아가 병사 한 명당 매달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북한 노동자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큰 돈입니다. 김정은은 이 월급의 80%를 국가가 떼어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앉아서 연간 5천억 원이 넘는 외화를 챙기려 했던 것이죠.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권의 배를 불리려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푸틴이 순순히 그 돈을 내줬을까요?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는 약속한 금액의 고작 20%만 보냈습니다. 3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60만 원만 던져준 셈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고요? 그냥 안 줬습니다.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네 러시아 군인들 월급은 오히려 듬뿍 올려주면서 북한군 월급만 쏙 빼놓고 입을 싹 닦았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줄 생각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김정은이 꿈꿨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푸틴의 배신으로 털만 뽑힌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전사자 보상금입니다. 아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주겠다던 4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 중 유가족 손에 쥐어진 건 단돈 400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대가가 고작 1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 자체를 비밀로 붙이느라 장례조차 몰래 치르게 했습니다. 내 자식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볼 수도 울 수도 없는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죠. 돈에 눈이 멀어 청년들을 사지로 밀어넣은 대가가 이토록 참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 문제보다 더 끔찍한 건 전장에 남겨진 병사들의 처우였습니다. 부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온 병사들에게 러시아가 베푼 호의라는 게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거든요. 도대체 병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북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까지 감행한 걸까요? 여러분, 돈도 떼이고 기술도 못 받았다면 최소한 다친 병사들 치료라도 해줘야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러시아 병원 안에서 벌어진 일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합니다. 총알이 몸을 뚫고 지나간 중상 환자들에게 러시아 의료진이 내민 건 고작 진통제 몇 알과 붕대뿐이었습니다. 수술은 고사하고 소독이나 제대로 해라는 식의 홀대였죠. 같이 피 흘리며 싸운 동맹군이라더니 카메라가 꺼지면 실력도 없고 무기도 구식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비하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부상병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쫓겨나듯 본국으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 어린 청년들에게 박힌 자폭의 굴레입니다. 포로가 될 바에는 깨끗하게 죽어라는 세뇌 교육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구조하러 다가오면 수류탄 핀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불리하면 손을 들고 항복이라도 하는데 북한 청년들은 항복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져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북한군 포로가 단 2명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청년이 현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이들은 용병도 동맹도 아닌 쓰고 버리면 그만인 일회용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병사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동안 북한에 남은 주민들은 어떤 기대를 품었을까요? 김정은은 러시아를 도우면 쌀과 물자가 쏟아져 들어와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민들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 약속 하나 믿으며 배고픔을 견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북한 국경으로 들어오는 화물 열차칸을 들여다보니 김정은의 호언장담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그 많던 쌀과 석유는 다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북한 장마당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은 텅 빈 기차의 비밀을 이제 공개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사지로 보낸 북한 부모들이 가슴을 치며 기다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김정은은 러시아가 곳간을 꽉꽉 채워줄 테니 조금만 참으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장 먹을 쌀과 기름을 러시아에 퍼주면서도 나중에 더 크게 돌려받을 거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 국경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보니 기가 막힌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화물 열차들이 텅텅 빈 채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했던 수만 톤의 식량과 석유는커녕 먼지만 날리는 빈 수레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들어올 물자는 안 오고 나갈 것만 다 빠져나갔으니 시장 바닥이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평양과 함흥 같은 대도시의 쌀값이 고작 2주 만에 50% 넘게 폭등했습니다. 어제 한 그릇 먹던 쌀로 오늘은 반 그릇도 못 짓게 된 겁니다. 장마당에 나온 어머니들이 쌀값 표를 보고 발길을 돌리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아들 목숨값으로 쌀이라도 보내준다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는 원성이 담장 너머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게 러시아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의도적으로 북한을 굶주리게 방치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먹이를 감질나게 조금씩만 던져줘야 북한이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고 계속해서 러시아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북한을 영원한 구걸꾼으로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푸틴을 이용한다고 착각했겠지만 실상은 푸틴이 설계한 거대한 착취 매뉴얼에 걸려든 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조 원을 받아 챙기고 북한을 굶주림에 빠뜨린 푸틴이 최근 상상도 못할 양다리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철저히 이용해 먹고 나서 이제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김정은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친 푸틴의 이 뻔뻔한 이중 플레이,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13조 원이라는 거금을 털어바치고 아들 같은 청년들까지 사지로 보낸 김정은에게
푸틴이 건넨 마지막 인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맙다는 뜨거운 포옹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6년 1월 푸틴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상도 못할 배신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북한의 13조 원어치 물자를 받아 챙긴 그 입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노골적으로 유혹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전쟁 중에 총알바지가 급할 때는 북한을 사냥개처럼 부리더니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자 돈 안 되는 북한은 내팽개치고 진짜 돈줄인 한국과 다시 손을 잡겠다는 냉혹한 계산이죠. 푸틴의 이 뻔뻔한 이중 플레이에 김정은은 그야말로 넋이 나갔을 겁니다. 한 달 뒤 열린 북한의 큰 행사에서 김정은은 연설 내내 러시아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힌 분노와 허탈함이 그대로 묻어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장면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입으로는 러시아를 무시하면서도 열병식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국기를 들고 행진하게 한 겁니다. 이미 전 재산을 러시아라는 도박판에 올인해버린 탓에 배신을 당하고도 차마 화조차 내지 못하고 매달려야 하는 이 기이한 처지. 이게 바로 지금 김정은이 빠진 지옥 같은 딜레마의 정체입니다. 결국 푸틴에게 북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버리는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급할 때는 형제라고 부추겨서 집 문서까지 다 털어먹고는 이제 살만해지니까 너는 저기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며 문전박대하는 꼴입니다. 13조 원을 쏟아붓고 수천 명의 청년을 잃은 대가가 고작 팽당하는 것이라니 이보다 더 비참한 파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사방이 꽉 막힌 외통수에 걸린 김정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김정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몇 가지뿐입니다. 중국에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도박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인물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과연 김정은이 벼랑 끝에서 꺼내들 마지막 반전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 처절한 생존 게임의 결말이 이제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제 13조 원이라는 전 재산을 날리고 사방이 꽉 막힌 김정은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하고 자식까지 잃은 가장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일 겁니다. 역사는 냉혹합니다. 피를 가장 많이 흘린 쪽이 늘 가장 적은 보상을 받고 전쟁이 끝나면 용병은 제일 먼저 버려지기 마련이죠. 이번에도 그 법칙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이미 고개를 돌렸고 믿었던 기술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건 다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형님, 제가 잠시 눈이 뒤집혔었습니다라며 매달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등 돌린 상대를 중국이 공짜로 받아줄 리 있겠습니까? 아마 이전보다 훨씬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아니면 아예 판을 뒤엎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인물에게 직접 연락해 나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당신 편에 서겠다는 파격적인 도박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이름을 지운 것이 바로 이 직통 연락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13조 원짜리 도박은 파산이라는 참혹한 결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제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처지가 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영문도 모른 채 타국의 전쟁터에서 소모품처럼 쓰러져간 북한의 어린 청년들입니다. 정권의 욕심 때문에 자폭을 강요당해야 했던 그들의 비극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국제정세라는 냉혹한 게임에서 리더의 오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3조 원을 날린 김정은이 과연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는 눈이 곧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저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